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혈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에 어떻게 혈류가 공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모든 혈류는 심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포챔버가 있고 이 좌심실에서 꽝 하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이 에올타, 대동맥이라고 하죠.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대동맥은 요 부위가 상행 대동맥이라고 해서 어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치에서 세 가지 분지를 내서 내와 경추 그리고 양측 상지로 혈류를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 대동맥이 있습니다. 디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디센딩 에올타는 척추체의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에올타 대동맥에 해당이 되고요. 이 대동맥에서 두 개의 분지를 내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혈류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동맥에서 어떻게 분지를 내어서 척추체와 척추관 안에 존재하는 척수에 어떻게 혈류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하나만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이 하행 대동맥이 흉추 부위에 있는 하행 대동맥은 또라식 에올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디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쪽은 이제 복부가 있겠죠. 복부에 있는 에올타를 업도미널 에올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복부 대동맥이라고 하죠.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복부 대동맥이 있어요. 업도미널 에올타. 여기서 두 개의 이렇게 분지를 내게 됩니다. 얘는 바로 요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추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요추동맥 분지를 내게 되죠. 룸바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볼까요? 얘는 소라식 에올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라식 에올타라는 거는 흉추 앞을 지나고 있는 대동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흉추에는 갈비뼈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게 바로 갈비뼈를 그림을 그려 넣은 거고요. 갈비뼈는 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겠죠. 소라식 에올타에서 이렇게 가지 두 개를 내서 좌우로 뻗어가게 되죠. 요 가지의 이름을 뒤갈비 사이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포스테리어가 있으면은 안테리어가 있겠죠. 앞쪽. 그거는 바로 여기 잠깐 볼까요? 이 갈비뼈 뒤쪽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는 포스테리어. 그리고 이 갈비뼈가 앞가슴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앞가슴 쪽에 이어지는 아터리는 안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그림을 와볼게요. 이렇게 대동맥에서 요추동맥을 내어서 척추체를 따라서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거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구멍을 바로 척추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척추관 안에는 바로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사이 구멍인 추간공을 통해서 하나의 분지를 내서 이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분지의 이름을 바로 척수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이널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뒤에 있는 척추체로 뻗어가게 되죠. 이 뒤로 뻗어가는 가지는 뒤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테리어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죠. 즉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척수가지, 그리고 뒤쪽으로 뻗어가는 가지는 뒤가지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척수가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척수에 혈류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척수에 공급해 주는 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른쪽에를 보면은 이 척수의 그림을 따로 그려 넣은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추간공이 있었을 거고, 이 추간공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척수 가지를 통해서 스파이널 브랜치죠. 이 척수 가지를 통해서 척추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척추관 안에는 신경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가 앞부리, 척수신경의 앞부리에 해당이 되고, 얘는 이제 뒷부리에 해당이 되죠. 뒷부리에는 이제 DRG, 도잘루트 갱글리온이 이제 존재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척수에 중요한 혈류를 공급해주는 동맥이 앞에 하나,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앞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여기 다 가려져 있지만 이 뒤에는 두 개의 척수 동맥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를 앞척수 동맥이라고 해서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한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뒤쪽에 척수 뒤쪽으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뒤척수 동맥은
포스테리어 스파이널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왼쪽에 있는데요. 얘는 이제 척수 앞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얘는 오른쪽은 척수 뒤쪽.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제가 색을 칠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쭉 해서 밑에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척수에 해당이 되죠. 척수는 뇌부터 이어져서 여기 맨 끝에 여기를 바로 척수 원뿔이라고 얘기를 하죠. 척수 원뿔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다시 지울게요. 지워보고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에 척수 동맥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뒤에는 여기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 옆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척수 동맥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 척수 가지를 통해서 척추관 안으로 들어온 동맥은 앞쪽으로 이렇게 쭉 가지를 내어서 앞 척수 동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가지를 바로 앞뒤 척수구역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앞뒤 척수 분절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 있으면 안테리어, 뒤쪽에 있으면 포스테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앞척수 동맥 또는 뒤쪽에 있는 뒤척수 동맥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척수 신경, 뒷뿌리, 앞뿌리에까지만 분지를 내는 동맥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걔를 바로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앞뒤 뿌리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쪽에 있으면 안테리어, 뒤쪽에 있으면 포스테리어. 그래서 라디큘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신경 뿌리에 혈류를 공급해 주는 거는 앞뒤 뿌리 동맥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쪽까지 척수 동맥까지 이어지는 그 동맥을 앞뒤 척수구역 동맥,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앞뒤 척수구역 동맥은 모든 레벨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드문드문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여기를 한번 다시 지워보고 여기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여기 맨 밑에 있는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적어놓은 얘가 바로 요추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요추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는 바로 허리 동맥이죠. 룸바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요추 동맥, 허리 동맥 같은 말이죠. 룸바 아터리, 대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추 동맥.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허리 동맥, 요추 동맥에서 추간공을 통해 들어와서 이 앞쪽에 있는 앞척수 동맥까지 이어지는 이 신경이 바로 앞척수구역 동맥에 해당이 되겠죠. 안테리어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뒤쪽에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분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갈비 사이 동맥에 해당이 되겠죠.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추에 있으면 이제 포스테리어 인터코스탈 아터리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고 요추에 있으면 허리 동맥 룸바 아터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허리 동맥, 요추 동맥이라고도 하고요. 뒤 갈비 사이 동맥, 여기는 바로 복부 대동맥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업도미널 에올타. 그리고 얘는 디센딩 에올타, 소라식 에올타, 하행 대동맥이라고 하죠. 내림 대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경추는 어디에서 이제 출발을 할까? 얘는 이제 대동맥에서 분지를 내게 되는 여기 빗장 및 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브클레비안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분지를 3개를 내게 되는데요. 요거 차례대로 하나 이름을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척추 동맥, 버테브랄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에 있는 얘는 오름 목동맥, 얘는 어센딩 서비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깊은 목동맥, 딥 서비컬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그림을 좀 보면은 바로 이렇게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분지를 내서 여기 안테리어 스파이널 아터리, 즉 앞척수 동맥으로 이렇게 혈류를 공급해 주고 있죠. 이게 오른 목동맥에서도 분지를 내게 되고 깊은 목동맥에서도 분지를 내서 앞척수 동맥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즉 목에서는 바로 얘네 3개의 아터리에서 분지를 내서 이 앞척수 동맥에 혈류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흉추에서는 뒤갈비 사이 동맥을 통해서 이 앞척수 동맥에 혈류를 공급해 주고 허리에서는 허리 동맥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런데 바로 이 아터리들에서 척수 동맥까지 이어주는 그 동맥이 바로 앞뒤 척수구역 동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앞뒤 척수구역 동맥 중에 가장 큰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큰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 이름을 큰 앞구역 척수 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또는 major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안테리어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 가장 큰 안테리어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아담키위츠 아터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아담키위츠 아터리라고 특별히 부르게 되죠. 이 아담키위츠 큰뿌리 동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척수 공급에 척수의 3분의 2를 얘가 바로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사고가 나서 이 아담키위츠 동맥이 망가지게 되면은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스럼보스,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혈전이 날아가서 이 아담키위츠 큰뿌리 동맥을 막아버리게 되면 역시나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른 동맥이 망가지는 것보다 이 아담키위츠 동맥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은 척수의 혈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비나 위험사항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담키위츠 큰뿌리 동맥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만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65% 정도는 왼쪽에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왼쪽에 존재를 하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존재하고 보통은 T9번, 소라시 9번, 흉추 9번에서 12번 사이에 보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추 1, 2번 사이에도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워낙 다양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부위에 프로시저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경차단술을 할 때 왼쪽에 요 레벨 정도에서 이제 블락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저도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추가로 좀 몇 개만 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이 앞척수 동맥에서 가운데 고랑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분지를 내서 들어가는 동맥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을 바로 고랑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죠. 즉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척수에 이렇게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얘 이름이 바로 썰칼 브랜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랑가지들이 척수 단면에 혈류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약 3분의 2 가량을 이 고랑가지에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주변 가지를 이렇게 내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이제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척수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나머지를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다시 시작을 하면 복부 대동맥에서 두 개의 가지를 내서 요추동맥, 허리에서는 이제 요추동맥이죠. 요추동맥을 타고 양쪽 척추체 옆을 이렇게 지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척추체에 혈류를 공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이제 적도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Equatorial Bran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척추체에 혈류를 공급해 주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 뼈막에도 혈류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얘를 뼈막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오스티얼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척수 가지를 통해서 이 척수에 공급을 해주는 건 안테리어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이 척수에 공급해주는 얘는 앞뒤 척수 구역 동맥에 해당이 되고, 이 척수의 분지를 낼 뿐만 아니라 이 척추관의 앞쪽과 이 뒤쪽으로 이렇게 분지를 내게 되죠. 앞쪽으로 분지되는 애를 앞척추관 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테리어 버테브랄 캐널 브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분지되는 애를 뒤척추관 과지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테리어 버테브랄 캐널 브랜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척추관 가지는 이 척추체의 뒤쪽으로 많은 가지들을 내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영양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리언트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척추체는 적색골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뼈죠. 그래서 이 영양동맥이 적색골수에 공급을 해주는 주요 혈관이 되는 거죠. 적색골수, 레드본메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뒤척추관 가지는 뒤에 있는 버테브랄 아치에 영향을 공급해주죠. 이 뒤쪽으로 아치에 영향을 공급해주고 버테브랄 아치. 그리고 이렇게 척수를 둘러싼 막이 있죠. 그걸 바로 척수막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수막에도 영향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혈류를 공급해 주죠. 메닝자이. 그리고 일부 척수 안에도 어느 정도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에도 어느 정도 혈류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가지에서 또 일부 분지를 내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뼈막과 척추에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되죠. 그래서 얘를 뼈막과 영양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리오스티얼 그리고 뉴트리언트 브랜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터리, 동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겠죠. 그 정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앞 척수 동맥은 하나, 그리고 뒤 척수 동맥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란히 척수 정맥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단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앞뒤 척수 정맥도 있습니다. 안테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스파이널 베인이겠죠.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베인도 있고 베인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도 베인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각각 3개씩 앞뒤 척수 정맥이 존재하고 있고요. 아터리랑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탈 메듈러리 아터리 옆에 이 세그멘탈 메듈러리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스파이널 베인을 통해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드려 보면 앞뒤 척수 구역 베인 또는 척수 뿌리 정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또는 포스테리어 세그멘탈 메듈러리 베인 또는 라디큘러 베인이 동맥과 나란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베인을 뒤에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안에 이제 척수가 스파이널 코드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척수를 둘러싸는 막이 있죠. 경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막 바깥쪽을 경막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경막의 공간은 이렇게 정맥들이 플렉서스, 얼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이게 척추관 안에 있으면 속척추 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경막 외 공간에 있어서 경막얼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인터널이 안쪽을 뜻하는 단어, 버테브랄이 척추. 그래서 척추 안에 플렉서스, 얼기를 형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베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쪽에 있는 거를 앞속 얼기, 그리고 뒤쪽에 있으면 뒤속 얼기, 포스테리어 인터널 플렉서스, 안테리어 인터널 플렉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플렉서스를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막의 공간에 에피두랄 스페이스에 이 얼기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를 바깥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바깥 척추 정맥 얼기, 그래서 안테리어 익스터널 버테브랄 비너스 플렉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척추체 앞에 플렉서스를 또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플렉서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바깥 척추 정맥 얼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척추체 안에 큰 혈관, 정맥 혈관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걔를 바로 몸통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뼈 몸통 정맥이라고 해서 베이서 버테브랄 베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척추의 정맥은 보통 이렇게 플렉서스, 얼기를 형성하면서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은 판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인페리어 베나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대 정맥이 있죠. 이 혈류들은 결국 인페리어 베나카바 하대 정맥이라고 하는데 적어드릴게요. 하대 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하대 정맥이 눌리게 됩니다. 하대 정맥이 눌리게 되면은
이 척추에 있는 비너스 플렉서스, 즉 정맥얼기에 충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척추체 안에는 바로 척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죠. 이 정맥얼기에 충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공간을 좁히게 됩니다.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라디큘로패시, 즉 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판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침을 하게 되면은 복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하대 정맥이 눌리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비너스 플렉서스의 충혈, 컨제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척추의 혈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척추 혈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